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의 송려입니다. 자, 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지적 파트 12문항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번 30회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유사 기출문제 쪽에 빈칸이 없죠. 결국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12문제 중에 12문제 모두 출제가 됐어요. 기출만 잘 정리하고 기출을 잘 정리하셨다면 30회 때는 충분히 지적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자, 토지 등록에서는 여전히 4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번 30회 때는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1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더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나중에 볼 수 있을 거고요. 30회 때는 이제 토지의 이동이 조금,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기출 문제가 줄어든 대신에 그만큼 이제 토지 이동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지적 측량에서는 꾸준하게 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토지 지목이죠. 자, 물이 고인다. 그죠? 저장하고 있다.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정답은 무엇이 된다? 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저수지라든지 호수, 담수호, 댐, 소류지 이런 곳이 바로 뭐냐면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지목이 유지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9회 때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 3번을 쭉 쳐다보세요. 이 지문에서 이것만 바꾼 거예요. 댐, 소류지, 연못을 저수지와 호수로만 바꾸는 거죠. 그쵸? 정답은 여기서는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이 아니라 항상 인공적인 수로 나오면 국어라고 했잖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 주된 용도로 해야 되겠죠.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을 해야 되겠고,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지목 바꿀 수 있다 없다. 지목 못 바꾸더라. 자, 이제 5번 되게 중요합니다.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그럼 미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대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바로 2번으로 갑니다. 우리 전 시간에 제가 재심사하고 측량 기술자 양성이었는데 전 시간에는 뭐였었나요? 기술자 징계였죠. 어디서 하는 걸까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겠죠. 정답은 2번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적에서 각종 위원회가 나오는데 축적변경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요거 좀 오타났네요. 요 지방과 중앙을 바꿀게요. 요거 제가 만들면서 실수를 했네요. 요거와 요거 이렇게 바꿉니다. 바꿔서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축적변경위원회는 소관청에 설치를 하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를 하냐면 시도에 설치합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해요? 국토부에 설치하죠. 자, 위원회 구성은 전부 다 셋 다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이고요.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누구?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하고요.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임기도 없고요. 임기는 없어요. 위원회 임기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국장과 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여기서는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임기는 제외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때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요거 중요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게 뭐라고 바뀔까요? 시험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인다. 그럼 틀립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제 적부심사는 어디에서 지방에서 하는 거고요. 중앙에서 하는 역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꼭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맞추라고 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1에 보시면 1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었는데 우리 좀 전에 답이 중앙지적위원회였죠. 자, 시도에 중앙을 두고 시군구에 지방을 두나요? 아니죠. 국토부에 중앙을 두고 시도에 지방을 둔다고 했어요. 정답 1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제외하고 임기는 2년이고요. 간사도 존재하는데 간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간사의 경우에는 국장이 임명합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쪽 부분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럼 틀리겠죠. 자,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1위를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3번. 지적소관청이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무엇을 작성?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게 등록사항 중에 일부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죠? 등록사항의 일부를 써놓은 것이다. 정답은 4번. 너무 많이 설명했던 건 넘어갈게요. 자, 3-1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고 나머지 지문들은 앞에서 다 했던 것이고 틀린 것은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4번에 보시면은 우리 바로 앞에 29회 때 풀었네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에 걸려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겁니다. 3-2번 요거는 앞에 문제랑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 결정할 수 없는데 가능한 거 없는 경우는 그러면 이 박스 4개 한번 쳐볼게요. 이 안에 뭐가 숨어져 있을까? 이 안에는 어떤 지문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 안에는 판, 공, 도 이게 숨어 있는 거죠. 판공도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더라 이겁니다. 1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색깔을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바다로 됐습니다. 그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해야 돼? 말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회복도 할 수 있죠. 이때 무엇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번 문제는 답이 너무나 쉬운 데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이내 토지동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60일 이내에 토지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너무나 쉬운 데 있다. 한번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토지는 등록이 되죠. 토지 등록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바다로 됐어요. 바다로 돼가지고 원상으로 회복이 안 돼. 또한 다른 지목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등록을 무엇해야 돼? 등록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통지 받았죠?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말소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안 했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그 정리 사실을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하고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무엇을 한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복 등록도 할 수 있죠. 회복 등록은 바다가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회복 등록을 하는데 등록이 말소가 돼. 바다로 됐을 때 등록이 말소가 됐죠. 근데 토지가 됐으면 다시 뭐로 됐어? 토지가 됐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회복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 등록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해요? 회복 등록은 소관청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할 때는 지적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도 통지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공유수면 관리청 및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소관청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됐다.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 맞나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크게 박스 한번 쳐봅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 이동인가요? 그렇죠. 토지 이동이죠. 항상 토지가 이동이 됐으면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이동은 촉탁 대상이다. 촉탁 대상이다. 자, 3번 직권으로 말소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뭐로 됐어요? 토지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죠. 회복 등록. 이때 회복 등록을 할 때는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른다. 그리고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및이에요. 및 또는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전부 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예요. 딱 하나만 할 수 있다죠. 그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복 등록만 할 수 있다예요. 자, 22회 때 한번 나왔네요. 기출문제 22회 때 나왔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죠? 60일이 아니라 며칠이야?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1번은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의 개념이고요. 3번에 보시면 말소 신청을 안 했죠. 말소 신청을 안 했으니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회복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관계 자료에 의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가 바다로 됐을 경우에는 분할 측량을 하고 바다로 된 토지만 말소하면 된다라는 개념인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4-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자, 축적변경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좀 전에 설명해드렸어요. 축적변경위원회. 이거 기억은 맞고요.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요. 5명 여기서 틀렸네요. 니은 틀렸어요. 니은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니은 들어가면 답이 아니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 디귿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위원은 해당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디귿은 맞아요. 기역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과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었을까요?
자, 18회 때 나왔던 문제 보시면 일단 1번 눈에 보이죠? 5명 이상 10명 이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 항상 축적 변경 나오면 5명에서 몇 명? 10명. 그러면 나누기 하면 2분의 1이 토지 소유자 되는 거죠? 2분의 1 이상이 토지 소유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틀렸고, 자, 2번 볼게요. 청산 나왔죠? 우리 전 시간에 청산하면 뭘 생각한다? 청산하면 1호, 2, 6, 6, 하나니까 여기서 지금 2번에 보시면 30일 이내에 납부고지와 수령 통지한다. 30일이라 며칠이야? 20일이죠? 3번 정답. 지적소관청은 확정 공고를 했다. 확정 공고했을 때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축적 변경 다시 숫자 몇 개 더 볼게요. 앞에 2, 3 들어가죠. 2, 3. 여기서 2는 뭐야? 시행 공고죠. 여기서 15일이라 며칠이야? 20일이니까 틀렸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뚝 자르라 그랬죠. 그럼 3분의 2죠. 동의 얼마? 동의 요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은 문제에서 날짜 틀렸고, 그죠? 이거 숫자 틀렸고, 동의 틀렸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날짜, 이게 숫자적인 개념에서 모두 잘못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 항상 시험에 나왔을 때는 정확한 축적 변경 관련돼서 어떤 수치들이 등장했을 때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축적 변경이 시험에 나오면 2, 3, 1, 5, 2, 6, 6, 하나 기계적으로 딱딱딱딱딱딱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2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을 1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네요. 자,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멀리서 보세요. 그럼 뭔가 눈에 보이긴 할 텐데 뭔가 보이시나요?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얼마야?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틀렸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 부분 좀 줄일게요. 4번에 보시면 청산금 산정, 청산금의 이의 신청, 의결사항 맞죠?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의결사항 맞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앞에서 한번 풀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적공부의 등본과 열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이제 출제를 했는데 볼게요. 틀린 것을 찾아라고 했는데 지적공부 관리에는 지적공부가 있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다? 지적공부예요. 그렇죠? 자, 보관. 지적공부 어디에다 보관해요? 지적서고에다가 영구히 보존합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은 서고에다 보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지적정보관리체계.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여기 앞에 지적자 들어가줘야 돼요. 앞에 지적자 들어가줘야 돼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고요. 반출할 수 있나요? 천재지변에 가능하죠. 근데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냥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소관청은 시도지사 승인 얻어야만 지적공부를 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누가? 국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적소관청이 그럼 틀리죠. 자, 등본 열람. 지적공부는 거기 가야 있으니까
당의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전산 처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관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장도 가능하다라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가능한데 금액이 쭉 대장, 도면, 등본, 열람 5734 외우는데 아직까지는 이 금액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딱 한 번 지문에 등장을 한 적은 있어요. 지문에 등장한 적 있습니다. 5734 이렇게 외우세요. 다 외우는 법 알려드리면 5734 이렇게 씁니다. 반으로 뚝 잘라요. 등본이 비싸고 열람이 저렴하고요. 근데 이쪽으로 또 잘라요. 도면이 비싸고 대장이 저렴합니다. 5734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이제 그러면 관련 문제 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 정보 처리 시스템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제외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함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요거 굉장히 키워드예요. 이거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시도지사가 나오면 의심하자.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는 토지 이동까지는 대부분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오면 일단 한번 의심하는 게 정석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이거 들어가나요? 지적공부의 내용 들어가나요? 지적공부의 내용으로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때는 누구도 들어가요? 읍면동장 들어가죠. 지적소관청 또는 누구? 읍면동장에게. 그 다음에 4번과 5번도 역시 무엇에 대한 거? 4번과 5번도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도 등록사항, 여기도 등록사항. 하나 더 뭐가 들어가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1번 봅니다. 몇 회 더 나와서 18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18회 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5번 지문 보시면 수수료 나왔죠. 아까 수수료 5734 외우라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필지당 20장을 기본 단위로 해요. 근데 20장을 초과할 때는 한 장당 100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맞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일단 지적 공부를 무엇하고자 한다? 열람하고자 한다. 그럼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제출하는 거 맞고요. 지자체의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지가 아니라 인지가 아니라 증지가 돼요. 정답은 2번.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공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수수료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는 전자화폐라든지 전자결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번. 직권 등록사항의 정정. 그러니까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디귿은 들어가면 안 돼. 준비 파일이니까 준비 파일 가지고 공부 정리하지 않아요. 준비 파일을 가지고 공부 정리하지 않습니다. 디귿 들어가는 거 일단 빼볼게요. 디귿 들어가는 거 빼고 디귿 들어가는 거 빼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나요?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부 작성 누가 한다? 소관청이. 제작성도 누가 한다? 소관청이. 그 자가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정정하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문제는 답이 딱 나왔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박스형의 문제는 오히려 답이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해 보면 총 9개가 있다고 그랬죠. 잘못 다르게가 6개가 있고 기타적인 것이 3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토지 이동 정리계류서와 다르게 공부 작성, 제작성 잘못, 입력 잘못, 환산 잘못, 다르게 정리 이렇게 되는 거. 환산 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단서 조항이 붙어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해서 합병한 경우로 한정하는 거고요. 적부심사의 효력이고요.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은 일치하는데 경계가 부합되지 않았다면 직권으로 부합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4개의 사유가 시험에 잘 나와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4개의 사유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4개 사유 꼭 알아두실 거.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안 되고요. 지적증여 잘못. 세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를 소관청에 제출하면서 소관청이 이제 정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안 돼요.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면적의 증감이 있다고 하잖아. 그 니은이 또 들어가면 안 돼. 그 니은 들어가는 거 빼면 얘 빼는 거죠. 그럼 일단 그렇게 되고 준비 파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디귿 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기억과 리을을 딱 정리하면 돼요. 자, 잘못 입력했다. 누가 잘못 입력한 겁니까? 소관청이 잘못 입력하니까 본인이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유사 문제 한번 볼까요? 23회 때 나왔던 문제. 자, 3번이 틀렸네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지적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나와야 되겠죠. 자, 좀 전에 봐요. 1번 질문 보세요. 자, 앞에 연관성 볼게요. 1번 질문 봅니다. 4번 질문 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질문 봅니다.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아까 박스 안에 있었죠. 결과적으로 7번 문제는 7-1의 어떤 복사판이에요. 다만 박스형으로만 바꿨다. 그 정도의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2번. 이 문제는 조금 한번 문제 볼까요? 지적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왜 이 문제가 여기 있냐면은 4번 볼게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됐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소관청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합병할 수 없다라고 써 있죠. 그럼 이렇게 지분이 다르면 합칠 수 없습니다. 역시 주소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합칠 수가 없는 거고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를 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고자 할 때는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2번 질문에서는 뭘 하나 체크해야 되냐면은 분할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분할의 경우에 여기서 무엇은 없다? 신청의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분할해서 우리가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만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다. 그럼 지목 변경 대상입니다. 60일 이내 해야 될 거고요. 자, 제가 앞에 문제에서 바다로 돼서 등록을 말소를 했어요. 근데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 그랬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야? 여기서 할 수 있다예요.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러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또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나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자, 정답은 알려드렸고요. 이제 8번 봅니다. 자, 8번의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에요. 이때 면적을 계산했더니 0.0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분의 1일 때는 0.1보다 작으면 얼마? 0.1 미만일 때 0.1로 하거든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해설 한번 볼게요. 자, 시행령 제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끄수 처리. 지난번에 제가 표로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법조문을 그대로 한번 가져왔어요. 자, 면적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끄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무엇일 때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올린다. 그죠? 이때 0.5제곱미터일 때 구하려는 끝자 정확히 0.5제곱미터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때 구하려는 끝자리의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무엇하고 버리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홀수일 때는 올린다. 다만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1제곱미터로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하고 그래서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0.1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0.1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축척이 600분의 1이잖아. 근데 면적을 측정했을 때 0.05래. 그럼 얼마로 해야 돼요? 0.1 미만이니까 0.1이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8-1번 볼게요. 자,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되나요? 장에만 등록이 되죠.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1번.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5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의 경우에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0.1이죠. 여기다 플러스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 플러스 600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죠. 앞에 문제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600분의 1인 지역의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고요. 원칙은 1200분의 1이다. 그리고 얘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얼마? 1로 하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바로 이쪽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8-1의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번부터 5번까지는 면적과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1번도 면적과 관련된 문제죠. 면적은 어디에 등록된다? 장에만. 그러니까 이쪽에 단수 처리에 대한 거를 몰라도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구나. 이걸 알면 정답을 쉽게 1번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8-2번 볼게요. 자, 앞에 문제랑 관련성을 보게 되면 이쪽 한번 볼게요.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자, 이게 1200이 들어가면은요 안 되고요. 축척이 얼마? 600분의 1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만약에 저게 1200이면은 요 수치를 바꿔야 돼요. 요게 만약에 1200으로 그냥 그대로 놨을 때는 얘가 1 미만일 때는 1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앞에 문제가 8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기출문제를 살짝 이렇게 응용해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지적은 왜 엄청 이렇게 그 여러 난이도를 조절했을 때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꼬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어떠한 출제의 어떠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고도의 어떠한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돼요. 자, 1번 등록 전환을 합니다. 등록 전환할 때는 새로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다? 한 자리로 한다.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고요. 4번에 분할할 때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공보상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을 합니다. 그럼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분할할 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분할의 경우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눕니다.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9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로서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누가 할까요? 사업의 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역시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하는데 시행자가 파산이 된 거예요. 시행자가 파산이 돼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누가?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일까요? 공사가 준공된 때예요. 자, 우리가 축적 변경에서의 토지 이동 시기는 확정 공고일이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된 때입니다. 자, 기타적인 내용으로는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예요.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공고로서 이를 가름한다라는 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사업 시행자가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소관청이 합니다. 며칠이나 할까요? 신고는 15일이나 하는 거예요. 날짜 되게 중요합니다.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토지이동 신청 요청.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좀 전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사업의 시행자가 수행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요청을 받으면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소관청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해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토지의 이동은 이렇게 써 있죠.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가 아니라 뭐예요? 완료된 때잖아. 완료된 때. 그다음 1번은 이제 착수할 때 신고할 소관청이 착수를 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 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는 거고요. 그다음 3번 신고 며칠,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한다? 15일 이내에 한다. 맞죠? 그다음 주택법이죠. 시행자가 파산이 됐어요.
토지도 신청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누가 한다?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하고요. 5번 환지를 수반한다고 눈에 들어오나요? 그럼 어떻게?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하더라 이겁니다. 앞에서 짤막짤막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여기서 긴 지문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26회 때 우리 27회 기출문제를 갖고 푸는데 여기서 이 3번 질문 쭉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한 경우 토지동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무엇했을 때 준공됐을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답이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26회 때 문제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좀 전에 우리가 그죠? 30회 때 풀었던 9번 문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한 1번이 틀린 이유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해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소유자는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죠. 그죠?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며칠 이내 한다? 15일 이내 하자. 파산됐다.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그럼 지금은 딱 보니까 9번 문제나 9-1 문제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그 이유는 결국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법률에 있는 걸 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지문이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9-2를 보게 되면 앞에 거랑 똑같은데 일단은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4번에 보시면 지적측량 접부심사 의결서를 소관청에게 시도지사가 송부를 하죠. 그럼 소관청이 등록상을 직권으로 정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의미가 없어요. 승낙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4번 일단 정답이고요. 자, 1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착수 신고가 된 토지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누구 외에는 시행자 외의 자는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못하니까 사업의 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에 이동이 있다. 누가? 시행자가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신청한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지목 변경 누가 할 수 있냐면 관리인이 합니다. 이거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역시 5번에 파산됐죠? 그러면 누가 한다?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0번.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볼게요.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해야 되나요? 측량해야죠. 근데 지적 공부가 멸실됐어요. 여기서 일부라는 거.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됩니다. 그때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 측량해야죠. 제초사 측량해야죠.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측량해야죠. 다 들어가네요. 그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지적 측량 대상은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지적 측량을 구분할 때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죠?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우리 지적 측량 대상과 대상이 아닌 거를 구분할 때 2장의 지적 공부, 3장의 토지 이동, 4장의 지적 측량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적 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게 복구예요. 복구할 때 측량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면을 제작성할 때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돼 가지고 도면으로서의 어떤 재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도면을 다시 제작성을 하게 돼요. 이때 제작성을 할 때는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 되면 이런 경우가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토지동의 조사에 보면 지목 변경, 그다음에 합병, 행정구 명칭 변경 이건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기타 쪽에 보시면 경계복원, 지적 현황, 재조사, 검사 측량 다 측량 대상이에요. 근데 요 경계복원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도 받지 않고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뭐 쓰면 돼? 도면의 제작성, 합병, 지목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재조사와 검사는 무엇할 수 없어요? 의뢰할 수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긴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재조사할 때 측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적 측량 대상이라고 해놨지 의뢰할 수 없는 거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디귿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무엇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에서 다음 중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의뢰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지적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지적 측량 대상이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0-1에 보시면 지적 측량 대상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재조사 측량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검사할 때 측량해야죠. 그다음에 4번이 뭘까요? 4번하고 5번 볼게요. 4번하고 5번. 4번을 딱 읽어보면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측량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적 현황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전 시간에 아니고 3번이 정답이죠. 자,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죠?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도면을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데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은 지적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3번. 10-2번. 자, 눈에 보이나요? 우리가 이거 4번 보세요.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여러분들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위성기준점이라든지 공공기준점을 수업 시간에 들어볼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시험 범위 대상의 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볼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답은 4번이고요. 검사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좀 전에 지적 현황 측량, 받아야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 갑니다. 자, 또 나왔어요.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그럼 옆에다 여기다 뭘 쓰느라고 그랬어요? 옆에다 뭐를 써놓자? 차, 장, 천, 원 이렇게 써놓고 문제 접근하는 거예요. 광청지는 광, 공장용지는 장, 유원지는 원, 도로는 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써놔야만 주차장이죠, 공장용지죠, 하천이죠, 유원지죠. 이렇게 써놓고 봐야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정말 모든 게 그냥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다면 진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목당 2문제만 실수하지 않으면 평균 5점이 올라가요. 과목당 몇 개만? 2개만 하나만 실수하지 않아도 2.5점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과목당 실수 2개만 줄이세요. 실수를 줄이고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복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실수를 줄이면 합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답만 체크하고 갈게요.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시하나요? 장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 세 개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아, 이것은 지목의 설정 원칙이구나. 그죠?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방사제, 지목이 무엇이다? 제방,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11번 문제는요. 지목의 구분이라든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요. 11-12번으로 넘어갑니다. 토지의 합병, 지목, 지적 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보면 1번도 합병이고요. 2번도 합병이고요. 3번도 합병이고 4번도 합병이고 5번도 합병이 다 합병의 문제네요. 그죠? 이 문제는 모두 다 이 합병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중에 무엇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합병에서는 2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이거 찾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합병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자,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서 신청의 의무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게 있더라. 어떤 경우가요? 60일 이내에 신청의 의무가 따르는 게 2가지. 하나는 무엇? 공동주택부지하고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 이렇게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따릅니다. 자, 그러면 왜 뜬금없이 여기 90일이 나와? 우리가 토지동에서 90일은 뭐밖에 없어요?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말소밖에 없잖아.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합병에 따른 면적은 그냥 무엇 하면 돼요? 합산하면 되는 거죠. 별도의 뭐를 하지 않고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합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2번은 지번이에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주죠. 이런 경우죠. 자, 1-1이 있고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3에 1이 있고 뭐 2에 4가 있어요. 그럼 원칙은 합치면 얘죠. 가장 선순위인데. 근데 2에 4에 뭐가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해달라고 무엇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우리가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계는요, 별도로 측량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거 그냥 이렇게 무엇하면 돼요? 말소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병을 했다, 공부 정리해야 돼요. 항상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공부 정리할 때 무엇을 작성한다? 결의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90일이 아니라 60일이에요. 자, 그 다음 22회 때 나왔던 문제. 자, 합병에서는 제가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보통 이렇게 다르다, 연속되지 아니었다, 축척이 서로 다르다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다. 그러면 얘네들은 합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뭔가 일치하거나 동일하거나 연속하거나 이럴 때만 합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지분이 어때요?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합병 신청의 기한의 의무. 자, 합병 신청의 기한의 의무가 있는 것은 그럼 공동주택 부지 아니면 뭘 찾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찾는 거죠.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공장채 이렇게 하겠죠. 여기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합병은 신청의 의무가 없지만 공동주택부지라든지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채 이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29회보다는 좀 짧았네요. 그만큼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중복되는 어떠한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1, 32, 33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복되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만큼 기출을 누가 더 많이 반복적으로 푸냐. 5개년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가자.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